근데 이제 방금 이제 부모님들도 뭔가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또 세 번째 질문도 비슷한 약간 맥락적으로 우리가 풀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AI와 미래의 사회가 다가온다 뭐 이런 얘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코딩을 배워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제 미래 사회가 굉장히 너무 막연한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이제 코딩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질문 주신 이제 부모님도 비슷한 질문이세요. 이렇게 미래 사회가 다가오는데 아이가 이제 어린데 어떻게 이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코딩 수업만 좀 그걸 한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잘 대비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삶을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할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해주셨어요. 저희 강의의 맥락이랑도 비슷한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삶을 준비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딩 수업이 마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고 또 지식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이한테 필요한 코딩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코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부모님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코딩은 공교육의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저게 파생될 수 있는, 즉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혹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공작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막내하고 해봤던 거는 이게 레이싱 카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거죠. 단지 아이들의 놀거리를 위해서 코딩 수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변에 있을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기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작동의 방법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이제 알고 또 적용하라고 저렇게 가르치는 기초 지식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미래 사회를 잘 준비하냐,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배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미래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면 저는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거 이외에도 지식이라고 할 만한 게 정말 많은 거죠. 그 지식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저는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저기서 얘기했던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답들이 그 뒤에 있었던 5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공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습관을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혹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미래 사회가 다가온 데가 우리 몸이 로봇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 한정된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인간 사회를 아주 세밀하고 조밀하게 이렇게 움켜나가,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상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고 통제자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저는 적어도 99%의 인간 삶은 통제받고 관리받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같이 산다는 게 뭔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단지 코딩 수업이 지금 공교육 상황에서 미래교육과 관련된 꽤 중요한 새로운 지식이자 기술로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 수업, 당연히 미래 사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새로운 지식 체계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자기의 중요한 어떤 즐거움이자 배움의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도록 조언해 주시고, 또 아이가 자기 주변에 있는 것에 관심 갖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조건들을, 가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 AI의 키워드들 중에서도 그 왜 이루단가 하는 그 친구가 혐오의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혐오의 단어를 학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들일 때 정말 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새로운 과학 문명을 우리의 인간들이 뭐 어떻게 잘 영위하면서 공존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삶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네, 미래 사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이 AI로 인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 또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었을 때에 대한 어떤 막연함과 두려움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이 질문 주신 분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제 그 막연한 그 예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 예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제가 저기에 딱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미래 사회에서 어떤 교육 환경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없어질 것 같지 않다. 그냥 제가 전공하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를 하면 학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국가가 유지 존속하기 위한 꽤 중요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드는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 돈을 그러면 뭐 아까워서 안 쓴다. 아니요. 이것 때문에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어떤 한 공통된 시민성을 갖도록 하고 그 속에서 응집되고 국가가 내건 규범과 법규를 따를 수 있는 소위 시민, 아니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합시다. 국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장치를 왜 없습니까? 국가가 있는 한, 그리고 세금이 거치는 한 학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겠죠.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책 속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100년이 지나면 국가가 없어질 수 있어. 아니, 지금 있는 200개의 국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로지 지구, 정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가능하냐고요?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겁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완벽한 세상.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고 어디 가서 숨을 수 없는 시스템 속에 이 지구는 비로소 국가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학교는 있을 겁니다. 그럼 학교가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교육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까? 앞서 얘기했던 미래 사회를 인공지능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얘기했다면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당연히 인권 침해와 감시 통제를 통해서 한 개인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어딜 가거나 숨을 데가 없을 거예요. 얼굴이 뭐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CCTV가 있는 방식으로 어딜 가나 CCTV가 있는 방식이고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내 정보가 누적이 된다 그러면 심지어 뭐 내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걸 실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중국이었나요? 홍콩이었나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시간을 딱 재고 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경찰이 찾아내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그 레이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수분 내에 이제 찾아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한 도시에서, 그리고 그런 기술이 발달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어떤 감각을 좀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공장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다 인공지능이 관리하면서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추적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딱 그럴 겁니다. 이제는 머릿속에 칩까지 심어가지고 내가 집어넣은 걸,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걸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인권 침해요? 감시 통제요? 우리는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나이브하게 얘기할 수 없는 세상에 살지 모릅니다. 따라서 아까 초반에 이 얘기했던 것처럼 AI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발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발전되는 모든 것이 다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감시하고 또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윤리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즉 개별자와 개별자로서의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중간에 기계가 꼈을 때 데이터로 소통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적어질 수 있도록, 지금 SNS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주변의 공동체,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아까 터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만남과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지 저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래사회의 어떤 식의 교육 환경이 얘기했는데, 이 환경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억지로라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그 속에서 긴장과 갈등,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같지 않고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서로 엉키고 또 엉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그러지 못한다. 학원하고 크게 달라질까요? 공장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의 감시 통제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조만간 100년이 아니라 50년 아니면 그보다 훨씬 감시 통제 받는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냥 멀리 가서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쉽게 접하는 유튜브라든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랑 익숙하게 생각하고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관련된 영상만, 그런 것들만 계속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물론 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실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 저희가 개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하면 정말 진짜 두려운 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하기 위해서 또 저희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